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관계, 이 부분이 화제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에 비선그룹이 있었느냐, 함성득과 임혁백입니다. 이 두 교수가 비선그룹으로 활동을 했다. 이게 있었느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이 그런 비선그룹 특사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 특사와 비선그룹은 없었다, 자기 말이 이렇게 상당히 왜곡됐다 또는 거의 거짓말이다, 이런 두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 왔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비선그룹은 없었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자신의 비서실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입니다. 회동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의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6일 동안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한다, 이런 보도를 봤다. 안부 인사를 했고 이재명은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오는 16일 이재명은 복귀할 예정이고 이재명이 고맙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오늘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주고받고 옵니다.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냐, 이제 윤이 회동 이후에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 비선그룹이 있었느냐, 비선의 활동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그 내용이 모두 왜곡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도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비선그룹의 활동이 미미한 것이었다, 가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 회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부인을 하고 공식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 교수가 이례적으로 거의 짜맞춘 듯하게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내용도 굉장히 부풀려졌기 때문에 이걸 아예 부인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비선그룹이 있었다라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으로서도 이게 비선그룹이 있다는 게 임혁백과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자신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파의 어떤 분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보수파 기존 지지층의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이미 자신이 부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으로서는 이 비선그룹을 인정할 이유도 자기에게 이익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고마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재명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윤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자신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좀 이 짐을 가볍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까지를 했다. 이제 두 사람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이 윤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아마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전국을 이재명과 이런 협치, 대화로 이끌어 가느냐, 또는 윤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 기조를 지키느냐, 어느 쪽에 무게가 쏠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대화 이쪽에 무게를 좀 싣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일로도 분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 가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한 사람은 한동훈이고 또 한 사람은 이원석입니다. 한동훈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한동훈 자신으로서는 유리하고 또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재명과의 대화 전국 이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한동훈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훈은 뭐래도 역시 이재명, 조국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해 왔죠. 또 지난 총선에서도 이재명, 조국 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온 입장에서 한동훈의 입지는 줄어들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이재명과의 대화 국면으로 전국을 이끌어가게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참 애매한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은 오늘도 그 두 당이 회의를 열고 금수완박, 이제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기소청으로 바꾸자. 지금 특검을 통해서도 검찰에 대해서 많은 이재명, 조국, 이화영, 문재인 이런 수사 부분을 모두 검찰을 수사를 하자. 특검을 통해서 이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강력하게 나서야 하는데 이원석이 그동안 총선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애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많은 이 국민들로부터 이원석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총선 이후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비난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석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임기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8월 되면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 말까지 이 이재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매듭 짓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이런 대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 민정수석이 부활을 했습니다. 과거로 보면 왕수석이 등장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조직이죠. 이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조직이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재명, 조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들 이걸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원석 검찰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이원석의 처신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게 자신이 자초한 부분도 있고 지금 국면이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대화 국면으로 흐르면서 검찰이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묘한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이제 사실은 형기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오는 7월 석방이 됩니다. 1년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에 석방이 됩니다. 또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김용.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는데 보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질 때 이 구속시킨 이유는 죄질이 좋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다. 그리고 증거인멸, 위정 이런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위정과 같은 이런 사법 방해가 있으면 구속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본은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인멸 이런 사법 방해가 있다든지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든지 이러면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1심 판결에서도.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보석 신청을 했고 자신들이 증거인멸 이렇게 위정할 이런 혐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이 보석이 됐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김용이 보석이 되고 윤 대통령의 장모는 이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이재명 간의 이 주고받기, 주파수 맞추기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앞으로 국정 전반을 뒤흔드는, 국정 전반의 흐름을 뒤엎을 수도 있는 그런 요인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까닭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